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7시 55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강보합 정도, 우리 야간 선물은 0.35포인트 올라서 365.40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추세를 살짝 하루 이탈하고 꼬리를 단 뒤에 오늘 강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제 마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혹은 추가로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 이 일시적일 수도 있는 하락이 휩소가 되려면, 그러니까 즉 V턴으로 올라오려면 며칠 내에, 하루 이틀이나 2, 3일 내에 올라오려면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 하락하고 어제 이제 하락한 뒤에 꼬리를 달았죠.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하다가 반 정도 줄이면서 꼬리를 달았죠. 이게 돌아서려면 갭상승을 할 것. 일단 갭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계속 빌빌댔었죠. 삼성전자가 75,300원 이상 안착해 줄 것. 이거는 제가 계속 기다려왔던 거죠. 요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시장. 근데 이게 나왔습니다. 오늘 그것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하락시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강화 이슈가 나올 것. 4월 10일 총선 앞두고 시장을 지금 그 작년 공매도 긴급 금지부터 해가지고 양도세 완화, 금투세 초기화,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밸류업 정책까지 해가지고 시장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마지막 총선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무너진다면 가만히 있진 않을 거라는 판단. 그래서 떨어질 때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가 나오면서 살릴 것이다, 살려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또한 어제 장 마치고 나왔죠. 밸류업 정책 강화, 법인 세제 혜택 이야기를 들면서, 자, 단기 추세 이탈을 하루치 마감하고 다시 상승하기 위한 필요 조건 세 가지가 오늘 한 방에 다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추세대 안으로 들어왔고요. 2월 2일 봉 이후 추세 상승세가 여전히 유지되게 만들어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단 한 방에 터질 줄이야. 어제 엔비디아의 이제 젠슨왕 CEO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HBM 테스트가 기대된다라는 발언에 삼성전자가 이제 외국인이 1200만 주를 거의 뭐 돌격했죠. 그래서 5.63% 상승했는데, 이 삼성전자의 매수는 지난 9월 1일에 이때도 사유가 엔비디아였죠. 엔비디아의 HBM3 납품 계약 소식 들렸을 때 6% 넘게 올랐습니다. 그때가 이제 삼성전자 차트로 놓고 보면은 요때죠. 그 뒤에는 사실 초반에는 그 뒤에 상승하고 나서 급등하고 나서는 좀 밀렸어요.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여기 봉의 색깔만 보세요. 이날이었고 그 뒤에 잠시 주춤거리다 다시 내려앉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단기적으로는 그 힘이. 자, 그때 이후로 지금 처음 폭등이 나온 겁니다. 삼성전자가 5%대면은 다른 종목으로는 상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던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엔비디아와 함께할 내용이 생길 때라는 게 드러나고 있고요. 이 발표 전까지는, 이 내용이 있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짧은 우하향 구간을 보였습니다. 이날 휩소 만들어지고 횡보를 우하향으로 만들면서 자칫 하락할 위기에 처했다가 어제 72,000 이탈한 걸 방어하고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추세를 여기가 아니고 이제 거기를 깨졌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때 이 상승 추세가 살아있게 만들어졌죠. 여기.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단 중심이 돼서 시장이 올라오는 거는 진짜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유지를 해줘야겠죠. 네, 삼성전자가 다시 돌아선다면은 그 어떤 의미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어제 720 라인을 위협하고 실제로 잠시 이탈했던 삼성전자는 1월 8일 이후로 한 번도 올라서지 못했고, 이제 시장 상승을 위해 필요한 자리였던 752를 폭발적으로 한 방에 돌파하면서 단기 하락 추세에
종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분의 92%를 기여하는 모습 나왔고요. 31.1포인트를 삼성전자가 끌어올린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또 나온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좀 이슈가 좀 많이 터졌습니다. FOMC를 앞두고 이제 밸류업 강화에 젠슨왕의 삼성전자 기대 발언, 그리고 일본 감염병 이슈, 치사율이 30%라고 하는 이 감염병 이슈로 기존의 코로나 테마주를 만들었던 종목들이 급등했죠. 국제약품, 시젠, 진시스템, 수젠텍, 한국BNC, 바디텍메드, 휴마시스, 신풍제약, 메가ICS, 광동제약 등등 이런 것들은 익숙하죠. 코로나 테마로 진단키트 테마 등등 그때 그 당시에 올랐던 종목들 다시 감염병 테마가 돌면서 오늘 돈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슈퍼개미로 추정되는 개인 콜옵션 100억대 매수. 이 패턴이 굉장히 닮았어요. 그 당시랑 지금 보시면 콜옵션 찍어놓고 보시면 개인들 자 여기서 104억 들어온 거 좀 더 120억까지 샀다가 조금 완화시키면서 끝났는데 연속적으로 들어온 패턴이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슈퍼개미가 선호하는 옵션 가격대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4포인트에서 5포인트 내지 6포인트 정도 안에 들어오는 거, 즉 한 계약당 100만원 이상에서 한 150만원 뭐 요렇게 되는 그 옵션물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마침 오늘 같은 패턴으로 들어온 행사가가 365콜이었고 365콜 여기서 지금 들어온 거죠. 이게 지금 365콜 옵션이에요. 가격대가 4.5 정도 됐을 때 진입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죠. 그래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때 그 슈퍼개미가 굉장히 닮았거나 같은 사람이다 라고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은 안 되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개인들의 콜옵션 100억대 매수까지 다양한 이슈가 한방에 쏟아진 날이었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또 FOMC를 하루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조금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위클리 옵션은 개인들이 풋옵션을 물타기를 하면서 하방 베팅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이런 테마가 시장 자금을 살짝 아침에는 좀 가져왔었죠. 그래서 오늘 선물 지수를 보면은 요 구간, 자 여기가 제가 제시했던 2차 저항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숏 포지션을 공략해서 수익을 난 우리 파생관분들도 계신데, 그 다음에는 제가 올라설 때 2차 자리보다는 그 원웨이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원웨이 상승장이다. 외국인 선물 이미 물 건너갔고 벌써 뭐 1조 원을 향해서 몇천억을 넘어가면서 오늘은 원웨이 상승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숏 포지션보다는 물렸을 때 롱 포지션을 보면서 수익 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풀어드렸습니다. 어제랑 완전히 뒤집어진 내용이죠. 어제는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막판에 까다로웠죠. 분명히 외국인들은 대량 매도를 하고 있는데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숏 포지션에 대한 커트를 만들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컷 모양이 완성이 되면서 돌파했죠. 여기를 넘어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정말 깔끔한 돌파 상승세가 나온 겁니다. 어제와 완전히 반대. 어제는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오늘은 외국인들의 대량 환매수 중심이었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환매수를 1조 원 이상 만들면서 상승세를 유지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1조 원 매도했었죠. 그걸 모두 환매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매도가 없어지고 외국인들은 롤오버를 포함해서 4조 원 이상의 선물 매수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4조 원, 5조 원 이렇게 땡겨지면은 사실 매도 폭탄으로 또 언젠간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매도 폭탄이 나오려면 일단 외국인들의 충분한 수익 구간이 잡혀야겠죠. 그래서 그 구간이 어디 정도 될까를 추정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의 상승 한파동은 선물 기준으로 40포인트에서 60포인트 정도 나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상대적이죠. 어떨 때는 300포인트에서 올라갔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350포인트에서 올라갔을 때도 있고 막 다양하니까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한 상승 파동은 40포인트에서 60포인트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기준으로 40포인트 넘었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40포인트가 아니라 60포인트로 향한다면은 올라갈 여력이 더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도 관계는 없어요, 사실. 이거는 중간에 FOMC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더 가냐? 끝났냐? 아직은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오늘 그 상승 조건 세 가지가 한 개라도 성립이 안 됐거나 뭐 한 개만 성립이 됐거나 아예 성립이 안 됐다면은 오늘 당연히 못 올라왔을 거고, 그러면 여기가 고점으로서 추세에 밀려서 끝나면서 연속적인 하락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한 15거래일 정도 남은 총선 앞두고 시장을 어떻게든 살리겠다라는 당국의 의지가 밸류업 프로그램 강화로서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추세를 살렸던 거죠. 어쨌든 외국인들은 환매수를 완료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점심시간 동안에 찝찝한 모습이 출현한 거, 개인들 콜옵션 4월물에 대해서 슈퍼개미로 추정하는 그 사람이 등장했던 거죠. 지난번에는 그 1월달에는 1월물로 357.5 콜옵션을 그렇게 개인들이 공략했었잖아요. 그 특정 슈퍼개미 중심으로. 그러고 나서 357.5 콜옵션이 엄청난 수익이 났었죠. 당시에 연말에 급등이 나오면서 토탈 추산 한 900억 정도의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거를 모두 날렸었죠. 날리고 그냥 900억 수익만 날린 게 아니라 손실로 완전히 마감을 했었죠. 이날 만기까지.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기관들이, 금융투자가 풋옵션을 열심히 매집했었습니다.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집을 했었죠. 그걸 결국엔 금융투자는 수익으로 마감을 시켰던 거고요. 자, 오늘 그래서 개인들이 콜옵션을 대량으로 들어올 때 이럴 때는 금융투자가 풋옵션을 매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금융투자가 29억의 풋옵션을 샀습니다. 어디서? 360 언더의 풋옵션을 위주로 공략했어요. 즉 금융투자는 개인들이 지난번처럼 콜옵션을 계속 매집한다라면 풋옵션을 모으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풋옵션을 승리로 이끌겠다, 혹은 개인들이 대량 접근한 것을 털고 가겠다,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원래 이 이전의 개인들 슈퍼개미가 콜옵션으로 등장했을 때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금방금방 털고 갔어요. 등장을 하면 다음 날이든 다다음 날이든 손절이든 작게 익절을 해주든 결국에는 그 100억을 어쨌든 털고 갔습니다. 예외적으로 12월 연말 요때만 그 100억 이상 들어온, 수백억 들어온 개인 콜옵션을 일시적으로 수익 구간에 크게 주면서 털지 않고 갔습니다. 실제로 결제 시, 만기 결제 때만 박살을 냈었죠. 무섭게.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익절을 안 한 개인들 기억나시죠? 재방송 같이 오래 보셨고 오래 함께 하셨던 분들은 그 당시에 계속 그 개인 슈퍼개미의 움직임을 우리는 같이 함께 추적을 했었으니까요. 어쨌든 뭐 그 찝찝한 모습이 출현했는데, 내일이든 모레든 빨리 털고 갈지 아니면 데리고 갔다가 마지막에 만기 때 처리를 해줄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화가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말 1월 초에 나왔던 패턴을 상기해보자, 그 내용을 적어드린 거고요. 자, FOMC입니다. FOMC에서 중요하게 볼 사항, 6월에 현재 금리 인하가 최초로 시행될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55%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시장은 6월 그리고 올해 총 3회를 예상하고 있는데 점점 2회 정도 될 수도 있겠다를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번 FOMC 때 얘기가 되는지, 그리고 점도표 3692 FOMC에서 나오는 점도표가 어떤 식으로 찍히는지, 올해에서 내년까지 연준위원들은 금리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나가 이번에 중요합니다. 올해 들어서 첫 점도표 발표이기 때문에, 점도표 공개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세 번째, 미국 국채 발행 계획 조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돌지도 중요합니다. 이미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올 때 장기채 발행 비율을 조절했었죠. 그래서 장기채 발행 비율을 더 높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선택들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는 엊그제
마감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전전 영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가에는 또 투신이 4천억가량 선물 매수 베팅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투신이 베팅이 없었어요. 자, 베팅 투신의 최근 베팅을 보시면 이날 종가에 장대 음봉이 나왔던 외국인들의 1조원 매도가 나왔던 이날 약 7천억 그리고 토탈 9천억대의 선물 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날 외국인들은 약 4, 5천억 정도의 매수가 잡혔었죠. 그리고 어제는 베팅 안 하다가 오늘 종가에 4천억가량 선물 매수 들어오면서 총 6천억 정도 베팅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종가만 4천억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쪽으로 매도가 상쇄하면서 실제로는 토탈 찍히는 거는 3,400억으로 찍혔습니다만 이 안에 신규 매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 매수는 약 6천억 정도가 찍힌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투신의 전체 베팅은 매수와 매도가 모두 지금 균등하게 섞여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중간에 두 쪽 다 청산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선물은 시장이 오늘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4월물 본격 거래 2일차 때도 외국인들은 한 800억대 오늘도 추가 매수가 되면서 지금 환율이 1340선까지 달러 선물 1338원 지금 야간장에서 38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거의 1340선까지 올려둔 상태입니다. 1340은 당국이 계속 관리를 했던 자리죠. 여기가 지켜져야지 우리 시장에 다음 상승이 나오기가 편한데 지금 여기를 지금 뚫을 기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환율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본격적으로 뚫리면 월봉으로 1375 사이 70에서 75 정도까지 열려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진짜로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나중에 한번 꺾일 때 좀 무섭게 꺾일 우려가 있겠죠. 사전에 환율이 다시 원위치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눌린다면 외국인들의 달러 선물 베팅이 좀 완화되고 매도로 돌아선다면 지금의 상승 추세에서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주시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오버슈팅 이후에 급락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 아까 전에 상승장 시장 평균 상승폭 40에서 60포인트 326.65가 최저점 기준에서 40포인트 상승은 366.65로 이미 3월 14일에 달성했고요. 60포인트 기준으로 본다면 최대 386.65가 되죠. 평균 50으로 본다면 376.65로 추가 상승 여력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후 전환에 주의해야 되고요.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수분 롤오버 포함 4조 원 이상이 있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익절 물량으로 넘어올 때, 특히나 지금 공매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공매도가 없는 시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삼성전자 물량을 사들여서 삼성전자 물량을 현물로 때려버린다. 그러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대량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게 오늘 외국인들의 1200만 주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와의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면은 그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분은 공매도를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물량을 던져버리는 거죠. 공매도를 대체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물량 폭탄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오늘 들어온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는 어떻게 되는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앞으로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3월 28일 주총이었던 기업들의 감사보고서 마감일이었죠. 내일은 이제 주총 마지막 3월 29일이 마지막 날이죠. 대부분의 마지막 남은 모든 기업들, 거의 모든 기업들의 주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3월 21일인 내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모두 제출해야 되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각자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일정 확인하시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지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아직 모음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만들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파생반의 여러 분들의 어떤 수익 실현 인증이 올라왔었는데, 일당 하시는 분들, 일당 클럽에 참여해서 기쁩니다라고 써주셨죠. 여기 보면은 121만원 수익에, 그 다음에 158만원 수익도 보이고요. 71만원 수익 보이고요. 오늘도 일당 매매 막차 탑니다. 3전이 오늘 다 했네요. 71만원 수익도 보이고요. 23만원 수익 보이고요. 그쵸? 적게라도 일당 클럽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215만원 보이고요. 예, 지금은 구경만 하게 되는데 먼저 수익 챙기고 구경하는 거 좋죠. 215만원 수익.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일당하신 분들 아침 9시 19분에 써드린 글입니다. 일당하신 분들은 인출하시고 오늘 수익을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대폭 축소거래 혹은 관망하면서 모의 투자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올려드렸습니다. 일당하신 분들 128만원, 여기 화이팅 일당 클럽 128만원, 그 다음에 480만원 아침에 수익 보신 분, 300만원 수익 보신 분 다양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이거를 좀 몇 개를 놓쳐가지고 뭐 취합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했습니다. 일단 영상 먼저 찍었고요. 어쨌든 오늘 전략은 장 초반에는 아직 원웨이성 장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시해드린 2차 저항 여기 구간이었거든요. 0.1포인트 차이였는데 여기서 먹고 일당하신 분들은 끝! 그리고 그 이후에 원웨이성 상승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눌렸을 때 공략을 롱 포지션으로 하고 어딜 기다려라? 이 노란선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데 여기서 만났네요. 그때까지 강세장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눌렸을 때 롱 포지션으로 접근하신 분들의 수익이 있었을 거고 요 구간에서 사실 뭐가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해가지고 사실상 오전하고 점심시간대까지 해서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마무리했고 내일 FMC 보고 뒤집혀지지는 않을지 혹은 더 강세장이 이어져서 고가를 돌파할지는 내일 뭐 밤사이에 새벽 3시에 FMC 결과를 봐야 되니까 그거 보고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장중에 함께 라이브 방송 통해서 그리고 구독자 단톡방 그 다음에 정회원방들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구독하신 분들 구독자 단톡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독자 정보 공유방 신청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유튜브 댓글에 하단에 보시면 유튜브 댓글 보시면 문의 남길 수 있는 오픈톡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선물 옵션 계좌 전국 최저 수준의 수수료 협의 계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보시고 신청하실 분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내일 위클리 옵션 수급에 주의하면서 시장 가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